안녕하세요. 김정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신 호르몬 아드레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게 되는데, 물론 그 중에 제 자신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인체가 우리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 싶으면 스트레스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제가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많은 병의 근원이 이 스트레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에 이런 많은 병의 근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신이라고 하는 이 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콩팥 위에 붙어가 있지 않습니까? 월넛 정도의 크기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죠. 갑상선에 비하면 아주 작죠. 그래서 이 부신에서 아드레날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체가 내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인체가 항상성을 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 부신 호르몬에서 그런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위해서 긴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몸이 탁 긴장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 부신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고, 인체의 수분 조절을 하는데도 영향을 주고 있고, 혈당 조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식간에 이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기 중간 사이에 혈당 조절에 우리 부신 이 호르몬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처 부위에 항염증 작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 면역 시스템의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 호르몬들이 필요하고요. 스테로이드, 물론 이 호르몬들은 대부분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맞게 되면 힘이 쉬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아드레날 호르몬들은 우리 몸들을 갖다가 긴장해서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라든지 스태미나라든지 스트렝스 같은 데 영향을 미쳐서 우리 인체가 아주 강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한 정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신 호르몬 중에서 DHA,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노화 작용을 하죠. DHA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지만, 건강한 폐경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우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혈액 속으로 바로 호르몬이 들어가서 바로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갑자기 그냥 어떤 자녀가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그냥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자녀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은 대부분 이 호르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드레날 혹은 부신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피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 오면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지를 주게 되면 그 질문지에 답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1차적으로 부신 아드레날과 스트레스 호르몬과 연관되어져 있는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가,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아드레날 호르몬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필요한가, 자도 필요한 거예요. 자도 피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에너지가 갑자기 오후 되면 에너지가 확 처지는 사람들, 그런 경우, 그리고 어떤 단 음식들이 계속 먹고 싶어진다든지 혹은 짠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든지,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번 치료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는데, 저는 다른 방법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성공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알러지가 있는가, 소화장애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서 우리가 점수를 내게 되는데, 20점에서 40점이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약한 정도의 이제 피로증이 있는 환자고요. 그 다음에 40점에서 70점 정도는 한 중증의 피로감이 있는 사람, 70 이상은 뭐 아주 심각한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지를 통해서 이제 아드레날에 의한 피로가 있는지 이해를 찾게 되고,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간단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환자들을 이제 방 안에 딱 세워놓고 아직 불을 다 꺼버리면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쪽에서 이제 그 눈에 플라시를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공이 빛을 받게 되면 수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축을 한 상태에서 30초 이상은 홀드를 해야 되는데 금방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부심 이제 그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아이리스 테스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립성 저혈압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환자를 5분 내지 15분 정도, 10분 정도 뭐 이제 누워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압 측정하고 나서 환자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세워서 혈압을 측정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때에 혈압이 10 내지 20mg압이 올라가줘야 정상입니다. 혈압이 따라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 뇌에 혈액 공급이 저하되기 때문에 갑자기 뭐 어지럽다든지 뭐 핑 돈다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앞이 깜깜해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 부신의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혈압 조절이 안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자세가 바뀔 때 혈압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따라 올라가 줘야 우리 뇌에 혈액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뭐 이상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데, 그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이리스 테스트하고 이제 기립성 저혈압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분이 그 아드레날린성 피로증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부신 호르몬의 기능이 정상적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르몬을 내보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경고를 하게 됩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있다고. 두 번째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스테이지가 있고, 너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 내보내다 보면 아예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가 부족해지는 그런 경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이그조션, 고갈된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호르몬과 연관되어져서 피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은 첫째로 몇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에너지 고갈을 그냥 식은땀이 날 정도로까지 몸을 혹사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너무 이렇게 가공되어진 거 아예 그냥 다 다른 영양소들은 다 벗겨내고 그냥 이게 탄수화물만 있는 그런, 그냥 설탕만 있는 그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또 우리가 문제가 되고요. 또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뭐 피로가 있다는 이런 분들은 뭐 죄의식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뭐 너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서 이를 좀 차분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은 뭐 철저하게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 진단을 해서 체질에 맞는 식단을 이제 환자들한테 드리게 되죠. 체질 진단이 딱 끝나는 그날에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이런 음식은 섭취를 하고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제 유의무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과 아드레날과 연관되어져서 꼭 필요한 것들은 뭐 홀푸드를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럼 조금씩 자주 음식을 먹는다든지, 잠은 뭐 대부분이 10시에서 11시에 뭐 잠자리에 들거나, 할 수 있으면 뭐 아침 한 8시, 7시까지는 좀 자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뭐 웃는다든지 스트레스 조절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데, 우리 부신 호르몬들은 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사람이 뭐 강해도 되고 막 에너지도 생겨나고 스태미나도 강해지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그맣게 언급을 하게 되면,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마 다음에 제가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LDL 그러니까 우리 나쁜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나쁜 그 콜레스테롤 아니 나쁜 지방이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렇게 로우 덴서리 리포 프로테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 성분을 갖다 사람들은 너무 뭐 두려워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심정적으로 두려워해서 아예만 먹지를 않는다든지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혈압 압력이 높은 동맥에 상처를 주어서 동맥 경화를 일으킨다든지 혹은 뭐 이제 바이피케이션 되어 있는 뭐 혈관이 가지로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그런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서 오는 심각한 문제들은 제가 지금 이제 진료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하도 먹지를 않아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서 면수가 끊어져 버린다든지 그런 현상들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 초기에는 뭐 DHEA가 증가되고 코르티졸도 뭐 증가하고 중기에는 뭐 DHEA는 또 증가되고 코르티졸 뭐 감소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성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뭐 DHEA도 감소하고 코르티졸도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환자의 상태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뭐 DHEA나 뭐 검사라든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